조국 탄원서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닙니까? 근데 탄원서를 냈다 그러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돼 있어요.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채택 두고 재판 지연 전략. 날치 총수대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 재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법률적 명예 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 출마하신다는 건가요? 혐의는 다 인정하셨는데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소권 남용됐다는 주장을 밝히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예상하세요? 공소권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딸 조미 씨와 관련 재판 진행 중인 건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차범근 전 감독 입시 비리 관련된 이런 재판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부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군요. 조국 가족이 받는 고통과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다음 또 있을까요? 내용이요. 이렇게 경종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요. 조국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조민 씨 등등을 말하는 것 같죠. 모든 걸 내려놨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강민구 변호사. 차범근 전 감독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탄원서. 이게 쉽게 연결은 안 되는데요. 이게. 예. 이제 사실 그 차범근 전 장관 감독이 좀 민주당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조국 그 부부하고 아마 개인적인 인연 같은 거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원서를 낸 이유는 예.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차범근 감독이 유명해서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어떤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은 피고인들이 그 본인의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탄원서를 내죠. 근데 뭐 대부분 가족이라든가 친지,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지 본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차범근 그 감독이 왜 이런 걸 냈냐면은 본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 판사가 이거를 유심히 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 뭐 사석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본인도 이제 198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갖고 그때 98년. 1998년 예. 비난을 받고 이럴 때 뭐 자기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뭐 이런 어떤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이미 다 모든 걸 다 그 피해를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처벌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같은 자식을 둔 어떤 그 부모의 심정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예. 사실 그거는 억지죠. 왜냐하면은 차두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로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범행을 한 게 없는데 그냥 어떻게 연좌제 같이 상황이 좀 다른데 연좌제 같이 걸린 거고 그 조국 장관의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그 범행 자체가 인정이 됐고 또 이미 기소가 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예. 이런 어떠한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명예를 이거는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동병상련이라는 게 어떤 괴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의 변호인이 뭐 이렇게 뭐 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차범근 감독이 가서 부탁을 했는데 차범근 감독이 아마 마음이 여려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갖고 억지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런 탄원서는 예. 재판에 좀 영향을 줍니까? 사실 일반인의 탄원서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그 많은 거를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근데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국민적으로 뭐 유명한 분이니까 아무래도 판사들이 보죠. 아무래도 읽어볼 가능성이 관심을 많다.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심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전 감독하고 뭐 축구계에서는 뭐 영웅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 이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로 다뤄지고요. 이게 어제 오후부터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게 나오니까 지금 재판, 아주 중요한 재판 날짜가 하나 잡혀 있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8일, 2월 8일입니다.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자녀의 시비리 혐의 등 재판 선고가 나와요. 선고가. 이거 2심 선고잖아요. 요거 나오는데 이 선고에 따라서 당일날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실형이 나온다, 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행로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행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선 출마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관련된 얘기를 조국 전 장관이 한 적이 많아요.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범민주 진영이 네. 힘을 다 합해서 정말 희망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 교수님, 지금 이렇게 묶어서 듣고 보니까 심상치 않네요. 발언들 하나하나가 지금. 만약에 2월 8일 이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뭐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오거나 이신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뭐가 나온다면 총선에 나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무소속이라든지 무소속. 또는 이제 소위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비례 출마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소위 결백 또는 이제 그 지은 재회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피해를 입은 소위 말해서 과도한 비난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을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대비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의 허위 스펙 논란은 이제 불송치가 됐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예. 사실은 뭐 해외 업체다 그래서 조사도 없이 이게 불송치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녀의 허위 스펙인데 이 비교를 해봐라. 이런 아마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총선- 그런 것들이 아마 출마에 소위 말하면 그 지지층들의 동정 여론 예.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여야 두 분 현역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의원님, 전에 박성준 의원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총선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홍석준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나왔어요. 총선에. 그럼 국민의힘은 고맙습니까? 부담입니까? 당연히 고맙죠. 당연히 고맙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특히 정권 심판론이 있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조차도 이제 조국 뭐 전 장관이 나오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뭐 실정 도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북콘서트라는 어떤 명목으로 전국을 돌아가면서 예.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항소심 재판은 굉장히 좀 중요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지금 탄원서까지도 내고 하는데 저는 차범근 감독 탄원서를 두고 그 SNS 상에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점은 상당히 조금 뭐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적이 있나요? 차범근 전 뭐 감독이요? 본인의 SNS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은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냐. 어쨌든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을 앞두고 좀 다급하다는 어떤 증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 딸이 이게 허위스펙 같다. 예. 이거는 명백하게 예.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 딸이 허위스펙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이제 불송치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곁들여주는데 박성준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이제 모든 정치는 자기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자료 화면은 봤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비법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 방법은 출마를 하는 거고 이제 선택을 받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가 조국 전 장관이
돌을 여러 개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정적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 조건이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예.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의 저는 2월 8일 날 선고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고 예.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정적 선언을 하겠는데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역구 출마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경우가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자다 하면은 제3의 어떤 위성 정당들이 예.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 과거 제도가 네.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야가 이제 협상이 안 돼서 지금에 예. 있는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고 예.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예.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창당을 하거나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조국 전 장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의지는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 정도 얘기하면 저 정치한다는 소리다. 출마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마지막 뭐 하나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그 김남국 의원 얘기가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알려졌어요? 김남국 지금 무소속이죠? 무슨 강제 조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요 내용보다 앞서 하나 좀 간단하게 나온 내용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강제 조정 결정이 있는데요. 이게 국회 상임위도 중에 뭐 가상거래 이것 때문에 논란됐는데 법원에서 유감의 뜻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 이렇게 조정을 했대요. 강민규 변호사 이게 한 40여 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이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판결하고는 좀 다릅니다.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국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물론 항소심에서 다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조정에는 이제 임의 조정이 있고 강제 조정이 있는데 임의 조정은 양당 사자가 합의한 겁니다.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이죠. 근데 강제 조정은 일단은 화해 권고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그런 과도기 김남국 의원에게 소송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강제 조정을 그렇죠. 지금 한 겁니까? 예. 그럼 유관 근데 소병을 이거는 하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게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좀 이런 또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좀 내놨습니다. 자, 기한이 지나서 못한다는 설명이 지금 제작진 저한테 알려줬네요. 약간 뭐가 시기가 지나갔나 봅니다. 알겠습니다.